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김해의 한 아파트 조합원께서 보내두셨습니다. 상황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작년 2월에 입주는 시작했는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건물 전체에 대한 최종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 동별 사용 승인만 받아서 일단 살고는 계신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황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비대위라는 특정 그룹의 민원 때문에 모든 게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마치 퍼즐 조각 같아요. 조합장의 주장이라는 큰 그림이 있는데 김해시 공문이나 통화 녹취 같은 개별 조각들이 영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조각들을 제대로 맞춰서 진짜 그림이 뭔지, 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이번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각기 다른 출처의 정보를 교차 검증해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거죠. 조합장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다른지 그 간극을 저희가 명확히 보여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네, 첫 번째 조각, 바로 황조합장이 2025년 연말에 조합원 전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시죠. 비대위에서 시청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각종 민원과 고발로 인해 12월 중순 예정이었던 전체 준공 승인이 한 차례 더 지연된 상황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지연의 원인을 비대위 탓으로 돌리고 있네요. 네, 비대위의 민원 때문에 12월 중순 승인이 무산됐다. 이게 황조합장의 핵심 주장인 거죠. 그런데 보내주신 김해시 주택가 주무관과의 통화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주무관의 설명은 아주 명료합니다. 12월 초에 조합 측에서 준공 서류를 접수했었는데 공원 조성 계획으로 승인받은 내용이랑 현장에 실제 시공한 내용이 달라서 네, 시공 내용이 달라서요? 달라서 준공 처리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조합이 스스로 서류 접수를 취하했다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승인받은 거랑 다르게 시공을 했다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던 거죠? 공원 화장실 출입구 형태가 좀 달랐던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니, 화장실 출입구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해서 전체 준공이 막힐 정도의 문제인가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문짝 하나가 문제 본질이 아니에요. 아, 행정 절차상 제출된 설계도랑 실제 결과물이 다르면 승인을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소해 보여도 계획과 다른 불법 시공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시청 입장에서는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받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건 외부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조합 내부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시청의 공식적인 지적 사항이었던 거네요. 이걸 조합장이 교묘하게 비대위의 민원 때문인 것처럼 포장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시공 문제를 마치 누군가의 방해 공작처럼 둔갑시킨 셈이군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리고 이건 주무관의 말뿐만 아니라 서류로도 명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서류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조합이 2025년 12월 23일에 김해시청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변경 사유를 보면요.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이 잘못됐으니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거죠. 12월 중순의 지연은 명백히 조합의 시공 오류와 그에 따른 행정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지연의 원인은 명확해졌네요. 외부가 아닌 내부 문제.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시공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문을 한번 보시죠. 2025년 12월 31일, 즉 연말 마지막 날에 김해시가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목은 주택건설 사업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 조합이 낸 서류에 대해 시청이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세요라고 답변을 보낸 거죠.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조합장 말대로라면 이때쯤엔 비대위 민원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텐데요. 전혀요. 공문 내용을 보면 이번엔 시청 교통혁신과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통혁신과요? 네,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조치로 안전펜스를 설치하라는 요청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김해 아파트 101동 앞 지하보도 후면과 횡단보도 대기 공간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이것 역시 비대위 민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청의 공식적인 안전 관련 요구사항이었군요. 그렇죠. 오히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고요. 이걸 안 하고 준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더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류로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2026년 1월 8일에 이 안전펜스 설치를 완료했다는 조치 계획서를 사진과 함께 시청에 제출합니다. 아, 조치까지 다 완료했군요. 네, 이건 역시 보내주신 조합 내부 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두 번째 지연 역시 행정기관의 안전요구사항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였을 뿐 비대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죠. 들어볼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조합장은 왜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두고 조합원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걸까요? 이런 사실들을 조합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요? 특히 조합의 이사 중 한 분인 이모 씨가 항상 정보는 조합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 그걸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고요. 네, 바로 정보 공개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2026년 1월 8일 조합 홈페이지에 앞서 말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련 공문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올라왔을 때 이 파일을 열어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텅 빈 껍데기 파일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서류 올렸습니다라고 공지는 해놓고 빈 파일을 올린 거면 그건 단순 실수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이건 의도적인 기만 행위로밖에 안 보입니다. 조합원들을 완전히 바보로 알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렇죠. 홈페이지를 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요? 일주일 뒤인 1월 15일에 다시 확인해 보니 그 빈 껍데기 파일이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담긴 제대로 된 문서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요? 네, 조합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제대로 올린 걸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겠죠.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그 전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비대위 측에서 첨부 파일이 없는 걸 보고 김해 씨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아하, 정보 공개 청구? 그러자 시청 담당자가 조합에 연락해서 왜 첨부 파일을 안 올렸냐, 빨리 다시 올려라 하고 조치한 사실이 통화 녹취에서 확인됩니다. 와, 그러니까 누군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 공개 청구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은 영원히 그 문서의 진짜 내용을 알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숨겨놓고 뭘 어떻게 보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큽니다. 보내주신 법률 검토 자료를 보면 주택법 제12조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 전체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공문서란 당연히 내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겉표지만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첨부 파일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건 명백히 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김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가 투명성을 잃고 특정 그룹을 공공의적으로 만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정보를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을 저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고 있다는 식의 허위 정보로 채우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자료들을 보내주신 조합원께서 특정 인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먼저 익명의 조합원 채팅방을 운영하는 방장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왕 언니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확인한 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더 이상 조합 집행부의 스피커, 즉 꼭두각시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집행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을 감싸주는 행위이며 그 책임 또한 함께 져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건 누구의 편을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가 왜곡되는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 역시 결코 가벼운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해 아파트의 전체 준공 승인 지연은 황 조합장은 비대위의 민원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보내주신 증거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첫째, 공원 화장실 시공이 설계와 달라 조합 스스로 12월 초에 신청을 철회했던 것. 이건 명백한 조합의 내부 문제였죠. 그리고 둘째, 12월 말에는 김해시청이 공식적으로 입주민들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100일 동안 횡단보도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라고 보안 요구를 했던 것. 이 모든 것은 조합의 시공 문제와 행정기관의 안전 요구 사항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였을 뿐 비대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 정보인 공문 첨부 파일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었다가 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 청구 이후에야 마지못해 공개되는 등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을 감추고 특정 집단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시도가 명백히 보였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리더의 소통이 문제의 본질을 덮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 공동체의 신뢰는 과연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보의 투명성이란 단순히 문서를 공개하는 행위를 넘어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